안녕하세요. 크고 다른 야망의자 크다야.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 크다야. 오늘의 야망의자의 주인공은 어머니 당신이 희망입니다의 저자 조아라 작가입니다. 조아라 작가는 커다란 파도를 거쳤습니다. 인생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또 연속해서 오죠. 30대 젊은 나이에 인생의 파도 3가지를 뚫고 성공한 이야기, 어머니 당신이 희망입니다. 야망의자의 주인공 조아라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아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온다고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파도 3가지를 만났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뚫고 나가기 위해 제가 노력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진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대가족에서 자라났습니다. 바로 1살 위인 연년생 오빠가 있고요. 저는 바로 아래 동생이었습니다. 딱 1살 차이고 성별이 다른 것만 차이가 있었는데 오빠는 장손이라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둘째 손녀였습니다. 그래서 오빠에 대한 셈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풀 데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직장도 다니셨고요. 주말에는 시골에 가서 농사를 도우시는 성실한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착한 딸로 자라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빠보다 힘도 약하고 몸도 작고 그래서 나는 공부로 인정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저에게 주변에서는 안정적인 직업인 교사, 의사, 한의사를 많이 권해주었습니다. 저는 입시 공부를 그만하고 싶은 마음에 의대는 포기하고 사범대 수학교육과에 진학했습니다. 임용을 3수 끝에 강원도로 첫 발령을 받아서 제가 처음으로 교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10년 전인데요. 저는 교단에 서면서 그 중학생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자 너무나도 흔들리고 힘겨워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을 중재해야 했고 수업 방해하는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상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에서 제 무능력을 탓하고 자책했습니다. 스피치 연수회도 가보고 성당 모임, 수녀원 피정도 가며 제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숙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독립, 눈에 보이는 독립인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제가 2번째로 파도를 만났는데요. 제가 둘째 아이를 7개월 만에 조산으로 낳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첫째는 8개월에 낳고 둘째는 한 달 더 빨리 낳아서 1.5kg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내가 너무 불안정하고 힘드니까, 몸이 힘드니까 이렇게 약하게 태어난 거야. 저는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은 같이 키우는 거다. 그리고 이 아이를 우리가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독립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자 하는데 저희 부부는 의견을 일치하고 그렇게 아이를 열심히 키우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둘째 아이의 재활치료에 대한 욕심이 커서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백질연화증이라는 뇌병변으로 인한 다리 쪽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를 길게 했던 것이 너무 두 아이에게 아픈 상처가 됐을 것 같아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이가 1.5kg의 몸이 약한 아이로 태어났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제 인생의 선물이라고 생각했고 그 아이에게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정말 제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고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11월의 어느 날 저희 반 아이들 모두에게 편지를 쓰고 휴직을 했습니다. 환경의 변화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교사의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 행정직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4개월 만에 합격하게 됩니다. 시골인 인재로 발령을 받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텃밭을 가꾸고 초등학교 관사에서 살며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저에게도 다시 세 번째 파도가 닥쳤습니다. 갑상선 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제가 만약 우울증 상태에서 갑상선 암이 발견되었다면 저는 아마 진짜 바다에 빠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습관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모든 삶을 긍정적인 습관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선물 받게 된 이후부터였습니다. 저는 갑상선 암에 걸렸지만 내가 언제 죽더라도 나는 즐겁고 재밌게 살다가 죽겠다.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고 지난 8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음식을 건강한 것으로 바꾸고 생활 습관도 운동도 제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습관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수술하고 한 달 병가를 하는 시점에 이모건 코치님의 습관 만들기 과정도 들으면서 습관을 좀 더 갖추게 됐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습관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잠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면 습관이 저에게는 올빼미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재우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빼미 생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숙면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읽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수면을 매일마다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카카오 프로젝트에서 취침 기상 시간을 기록하여 수면을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개설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28명, 그리고 51명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중에 2명은 제 중학생 제자였습니다. 그 중3인 아이 두 아이가 잠을 잘 못 자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다시 잠을 잘 자게 되었다고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마음의 힘을 회복하고 수면과 식습관, 운동 습관을 쌓으며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 닉네임이 꿀잠 메신저 메일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꿀잠 자는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일기 쓰기, 메일 쓰기로 작가가 되고 강사가 되어 누구나 책에 쉽게 다가가는 책과 친구 되는 법을 알려주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에 눌리지 말고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이죠. 우리 당당하게 건강한 습관으로 부딪히면서 남들이 원하는 꿈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진짜 원하는 꿈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지고 실행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